하이솜입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번 파리올림픽. 이번에는 우리 대표팀 선수와 관련하여 호주 대표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선수를 응원한 호주 대표팀 코치를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호주 대표팀 코치가 쫓겨날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BBC, 가디언, 그리고 호주의 매체들과 파리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통신사들이 속보로 전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있었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대회에서 호주 대표팀 코치가 한국 선수가 호주의 라이벌 선수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여 호주 관계자들이 이를 엄중하게 지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마이클 팔프리 호주 코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종목에서 김우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 종목에는 호주의 선수들도 참여했는데 왜 한국을 응원하냐고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호주의 대표팀 코치이면서 굳이 왜 한국 선수를 응원하다가 스스로 이런 봉변을 자처했는지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는 종종 여러 국가의 수영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코치인데, 그는 400m 종목의 세계 챔피언인 김우민 선수를 얼마 전까지 코치했던 사제간의 인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애정이 담긴 인터뷰가 호주 대표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인데요. 당연히 호주 언론들을 비롯하여 호주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은 그를 비판했고, 호주 대표팀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쫓아내야 한다는 비난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팔프리 코치가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4명 정도이다. 마지막 100m가 관건이 될 것이며 우민이 우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는 힘차게 나아가야 하며 그가 우승하기를 정말 바라고 무엇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말과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호주 대표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법한 발언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건이 그의 퇴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가 계속 호주 대표팀을 지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벌 대표팀의 코치에게까지 힘찬 응원을 받은 우리 김우민 선수는 박태환 선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는데요. 최종 기록 3분 42초 50의 여경으로 독일의 마르텐스, 호주의 위닝턴의 뒤를 이어 동메달을 딴 우리 김우민 선수는 마지막 50m를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투혼을 선보이면서 3위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기 뒤에 김우민 선수는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을 떠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투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사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극한의 고통을 느꼈다고 언급하여 우리에게도 더욱더 감동을 배가시켰습니다. 사실 김우민 선수가 흘린 눈물의 의미에는 금메달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우민 선수 그가 바로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도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400m 자유형에서 그는 우승을 차지한 세계 챔피언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수영의 역사적 금메달이었는데요. 김우민 선수가 그 대회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독일의 마르텐스와 호주의 엘리아 위닝턴을 이겼었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에 엘리아 위닝턴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우민이 그렇게 빨리 치고 나갈 줄 예상하지 못했다. 김우민과의 경쟁은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김우민이란 우리 선수를 그들이 견제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선전의 성적으로 인해 다소 불리하다고 알려진 1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친 김우민 선수이기에 그런 점에도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지만 동메달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수영 역사에 길이 빛날 눈부신 성적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성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우민 선수의 이런 동메달이 더 대단한 것은 우리 수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 주최 측에 말 같지도 않은 조치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은 바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6명의 수영 대표팀 선수들은 올림픽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열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선수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 위스트 프랑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6명의 한국 선수들이 지난 26일 올림픽 선수촌을 떠났다는 기사는 그 이유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김우민과 황선우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문제는 이동 거리만이 아니라
컨디션 관리가 핵심인 선수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선수촌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동 시 버스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하다.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40에서 45분 정도 소요되는데 오늘은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렸다. 아마도 테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문을 막은 것 같지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이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숙소를 마련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수영 매체 스윕수엠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의 식량 공급 문제와 버스 부족 문제를 이미 보도한 바 있었다면서 이제는 한 나라의 수영 선수들이 직접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달 경쟁자들인 김우민과 황선우를 포함한 6명의 한국 선수가 오늘 선수촌을 떠나 경기장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보도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옮긴 곳은 경기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 전에 있던 선수촌에서 이동하면 2시간이 걸렸다는 기사는 그곳은 실제로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셔틀버스가 부족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였다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셔틀버스에 에어컨이 없고 창문에다가 테이프까지 발라놔서 선수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주목한 기사였는데요. 또 다른 프랑스 매체 C뉴스 또한 선수촌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한국 선수들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스웨덴 핸드볼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가 너무 딱딱하여 스웨덴의 이케아 제품으로 교체해버렸으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번 올림픽 선수촌에 식당 수준의 불평을 하며 자국의 요리사들을 별도로 불러오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우리 선수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아니었는데요. 프랑스 퐁텐블로에 설치된 우리 대표팀의 사전 베이스 캠프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는 좋았었습니다. 그곳에는 750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관과 수영장 및 육상 트랙 등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위한 훌륭한 훈련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버스 안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한 수영 대표팀의 황선우 선수도 퐁텐블로에 대해서는 난 이곳의 환경이 정말 좋다, 수영장도 훌륭하다라는 말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이 메인 스폰서로 최신 스마트폰과 가전을 자랑하고 CJ가 한국 음식을 홍보하면서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분위기는 다 좋게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한 프랑스와 올림픽 위원회였던 것이죠. 실제로 타임지도 프랑스의 욕심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기사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올림픽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인구 밀도가 높은 파리에서 도시 전체를 올림픽 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평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역을 폐쇄하기도 했으며 QR코드로 지역을 봉쇄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4만 5천 명이 넘는 경찰과 1만 명의 군인과 2만 명의 사설경비원 그리고 저격수들까지 배치된 개막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선수들과 체육회 소속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런 우려가 발생한 사례로 프랑스 철도에 대한 조직적인 방화가 경기 몇 시간 전에 벌어져 교통이 마비되고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개막식 3시간 전에는 무장경찰 6명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건에 대응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안전 우려로 인해 우산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고 하며 다리 하나 건너는데도 보안 검사로 2시간 30분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자기들끼리는 감당이 안 돼서인지 전 세계 경찰들이 지원을 나갔고 대회 직전에는 집단 성폭행 범죄까지 일어났기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 대표팀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금메달이고 뭐고 일단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안만 걱정해야 하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라 할 상황인데요. 이미 파리올림픽은 최악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미식의 나라 프랑스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종목별 선수들마다 가벼운 탄수화물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편안한 라자냐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식단은 경기력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식단 전략을 가진 국가들도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선수촌에서는 고기를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매체 더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닭고기 한번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계란도 찾기 힘들다면서 음식 자체의 품질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고기가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날고기가 제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 비난하였습니다.
프랑스 매체들과 BBC도 선수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없고 특히나 고기와 계란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절감을 위해 선수촌 식당의 채식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탄소 발자국 때문에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게 프랑스 정치 공략 행사지 무슨 스포츠 행사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리 도심 전체를 활용하는 이번 대회에 대해서도 이게 파리 관광 엑스포지 무슨 스포츠 행사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 선수단은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처럼 선수들의 식단에 예산을 들이기가 어려운 국가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비건을 위한 음식을 추구한다면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쳐도 그럼 비건 메뉴인 감자튀김은 어째서 없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는데요. 프랑스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그 이름조차 프렌치 프라이인 감자튀김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정말 코미디인데 그건 역시도 튀김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개막식에서 선수단을 실어 나른 수많은 배들 거기 들어간 기름을 요리에 썼으면 감자는 충분히 튀겼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프랑스는 자신들이 환경을 걱정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인 양 생색을 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안 걱정에 음식과 인프라 걱정까지 이게 올림픽에 참여한 것인지 민방위 재난위기 극복 행사에 참여한 것인지 도무지 헷갈리는 최악의 여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수년간 준비해온 이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 세계 수영계에서도 김우민 선수와 함께 메달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는 바로 황선우 선수입니다. 아마 바이스톰이 이 소식을 전할 때쯤이면 이미 황선우 선수와 김우민 선수의 준결승전이 끝났을 것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실력으로 결승전에 안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